여러분들께서 계속 맛있는 음식 얘기를 하셔서 네. 배가 엄청 고파지는데요. 맞아요. 방금 얘기하신 김종우 원장님 굴 같은 경우에도요. 한의학에서는 모려라고 부르거든요. 이 모려가 대표적인 보음제예요. 그래서 보음제라고 함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음이 허해서 나타나는 각종 음어증, 머리가 어지럽다던가 머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답답하면서 두근거리는 그런 갱년기 증상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여자 몸에 굴이 좋다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굴이 여자한테 좋다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이 굴하고 이름이 비슷한 귤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이 귤도 겨울철에 굉장히 제철 음식인 거죠. 그래서 귤 같은 경우에는 또 한방에서는 진피라고 귤 껍질을 진피라고 부르거든요. 이 진피는 굉장히 다용되는 한약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진피가 비를 좀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소화가 불량하거나 복부가 팽만하거나 설사가 나오는 경우에도 쓸 수 있고요. 임산부들 입덧에도 진피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만큼 좀 효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비타민도 풍부하고 수분 함량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건조한 겨울철에 먹으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계절의 흐름을 생장, 화수장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이게 성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겨울에는 이렇게 수장하는, 즉 이제 우리 몸에 모든 것을 저장해 놓고 영양분을 쌓아두는 시기가 되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제 그 나오는 그 자연 만물에서 소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과일 등의 이런 음식들도 이런 생장화수장의 원리를 따라서 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섭취를 했을 때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뭐 겨울에 주로 많이 생성되는 제철 음식들을 살펴보면은 좀 이렇게 수습하는 한약에서 수습한다는 뜻은 좀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을 모아주고 잡아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축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질들을 가진 음식들이 많은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철 음식이 그런 식의 우리 몸이 우주의 소우주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원리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바로 건가요? 도토리랑 감이에요. 둘 다 겨울철에 많이 네.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도토리나 뭐 밤이나 이런 걸 주어서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도토리 묵은 굉장히 써요, 맛이. 이 도토리의 쓴맛은 바로 탄닌 때문인데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그 배변 활동을 조금 과다했을 때 배변 활동을 좀 줄여주는 성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즉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감 같은 경우에도 탄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먹게 되면 변비나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교영 원장님, 이 아이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이는 지금 언어 발달이 좀 늦어져서 부모님께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상적인 언어 발달의 단계들을 연령별로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1살이 채 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옹알이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옹알옹알 하는 소리를 내고 또 이제 누군가가 말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낼 때 그 소리 나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쳐다본다던가 하는 반응이 정상 반응이고요. 그리고 1살 정도가 되면 이제 간단한 단어들, 뭐 맘마라던가 하는 그런 단음절의 단어들을 말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남의 말을 흉내내려고 따라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간단한 지시들, 또 안 돼, 뭐 그만 이런 간단한 지시들을 1살이 넘어가면서 이해하고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2살이 되면은요, 조금 더 여러 음절의 단어들을 말하거나 혹은 이제 문장까지도 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살이 되면 이 36개월이 굉장히 언어 발달에서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3살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하고 긴 문장을 구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위아래 옆과 같은 구분이 가능하게 되고요. 색깔의 구분도 가능하게 되고 뭐 남자 여자 혹은 뭐 형 동생 누나 이런 관계어의 구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 그거에 관심을 갖고 자기도 대화에 참여하려고 뭐 말을 한다던가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4살이 되면은 뭐 기역, 쌍기역과 같은 단자음, 쌍자음의 이제 구분, 뭐 아야, 어여 같이 단모음, 쌍모음의 구분이 가능하게 되고요. 발음상으로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한 지시를 이해하고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크기라던가 숫자, 개수, 그 모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나 이런 수사를 구사할 수 있게 되고요.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5살이 되고 나면은요, 거의 정확한 수준의 발음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쓰기 능력이 조금씩 개발되게 됩니다. 네, 일단은 연령별 평균 단계에서 조금 늦어지거나 지연의 기미가 보인다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렇다면 원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어떤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방금 이제 언어 발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연령 단계는 사실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안 맞는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너무 아이를 다그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한데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가 몇 달 정도는 느려질 수는 있지만 또래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6달 정도 단계가 좀 느려진다는 것이 관찰이 된다면 언어 발달 지연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 지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한 아이가 3개월 정도, 생후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뭐 그 엄마랑 눈 맞춤을 잘 안 하고 미소를 짓지 않는다던가 하는 발달 지연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한 99개월, 10개월 이 정도가 됐는데도 옹알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1년 가까이 됐는데 깍꿍놀이에 반응을 안 한다거나 뭐 2돌이 지났는데 말을 좀 안 한다던가 하면은 조금 이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아까 36개월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36개월 전에는 사실 뭐 그 말이 많이 느리다가도 또래 친구들보다도 많이 느리다가도 갑자기 말문이 트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언어 발달 지연이나 장애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가 이제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식으로 뭐 발성을 하느냐 혹은 수용 언어가 어떠느냐 구사 언어가 어떠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이해는 하고 알아듣는 거는 같은데 말이 좀 늦거나 하다면은 조금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36개월이 지났는데 만약에 7개월 이상의 지연이 보인다면 언어 발달 장애로 보통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빠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